네, 앞서 오늘 출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일본의 금융정책 방향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고 금리 인상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얘기를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통화 정책 전반적인 그 전환이 있었습니다. 네. 예상은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17년 만에 그 인상이라 굉장히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 금융 정책 중에서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면서 원래는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의 기준 금리였고요. 이게 일본은행이 예금하는 네네. 일본 시중은행들이 일본은행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예금하는 금리였는데 이 기준 금리의 종류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버나이트 콜이라고 하죠. 일본 은행들이 시장에서 하루 동안 차입할 수 있는 이 금리로 바꿨습니다. 아예 기준 금리의 종류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YCC 정책이라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네. 아까 그 단기 금리를 조절하면서 이제 장기 금리도 조절하려고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YCC라는 정책을 도입했었는데요. 이 일드 커브 컨트롤도 폐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산 매입을 계속해 왔죠. 네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이 ETF와 J리츠라고 하는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갖다가 푸는 이 정책이었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양적 완화는 조금 유지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전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이제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일본의 그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봤을 때 사실 1월 달에 일본 BOJ 의사록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의사록이 그 BOJ 1월 의사록이 2월 초에 이제 그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다. 네네. 그리고 ETF나 아니면 J리츠 매수 프로그램의 종류도 우리가 언제든 할 수 있다. 벌써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정책 방향이 있다 없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정책 방향의 전환이 얘기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증시에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악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그 이번에 일본 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상승은 사실은 그 해당 국가의 증시에는 호재는 아닙니다. 이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해당 국가라는 건 일본 증시에는 그렇죠.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일본의 그 기준금리가 이제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투자 모멘텀이 증시로 이렇게 옮겨서 화랑이 될 수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니케이에는 사실은 혼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오늘의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일본 니케이 시장은 좀 혼돈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조금 내려갔었죠. 어제 대비해서 시작 출발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사실은 변동성이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이게 호재로 좀 잠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간 상태예요. 네. 이렇게 지금 혼돈의 그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주식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쟁 품목이 많고 따라서 이제 일본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화에는 한국산 수출품에는 좀 호재다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오늘도 보시다시피 벌써 지금 그 선반영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우에다 총재의 그 특징은 시장과 교감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록에도 벌써 많이 발표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다 선반영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달러엔 환율은 149.3엔에서 약간 소폭 오른 상황입니다. 오히려 엔화가 발표 후에 약간 더 추가로 약세가 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직접적으로는 힘들다. 오히려 전과 비교해서 크게 변함이 없고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우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만약에 금리 인상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속해서 금리 인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호재가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만 이제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로서는 오늘 그 입장 발표문을 봐야 되겠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우에다 총재가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한다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회의적인 네. 그런 시각이 우세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엔화 가치도 네네. 지금 조금 약간 정체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좀 혼란스러웠던 게 그겁니다.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엔화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 현상이 좀 나왔고, 증시도 약간의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지라는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에 있어서 이게 방향성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원달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달러엔 환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는 엔화가 추가로 이제 강세 전환하기는 당분간은 힘들다. 왜냐하면 일본 BOJ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에도 직접적으로 엔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6월 이후에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때 가가지고 1,330원대 이 달러원 환율이 그때 좀 내려가서 3, 4분기부터 시작해서는 네. 1,2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 4분기 넘어서면 조금은 원화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결국에는 원화 환율은 엔화보다는 달러를 좀 맞습니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 하도 일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뭐 ETF를 통해 투자하시기도 하지만 일본 증시는 앞으로도 좀 좋을 거라고 보고 투자를 좀 늘려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일본 증시는 오늘 그 기준금리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제로금리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한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일본 증시의 모멘텀은 당분간 조금씩 약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수에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좀 약화된다. 그러니까 뭐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상승세가 꺾인다. 이 정도로 보나요? 유지 네. 이 정도는 될까요? 유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 다만 모멘텀이 지금 좀 꺾이고 글로벌 증시도 지금 모멘텀이 조금 약화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에 발맞춰서 좀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제 조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변정규 미주어은행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